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어떤 개발을 시작을 할 때요, 땅을 파야지 시작이 된 거고요. 또한 종료가 돼야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발표한 이사 공급 대책에 따라 공급 대책 물량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다는 대책인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잠깐 보면 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약 61만호, 서울 32만호, 5대 광역시는 22만호, 공공분양 70, 80% 수준으로 공공자가 공공임대 20%에서 30% 혼합 공급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발표가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 보고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공급 물량에 대해서 어디가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정확한 공급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진짜 이런 공급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이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이 집중적으로 61만 호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등에 공급이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이 발표된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래도 바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입주할 때 정확하게 그때 부동산 그 주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또한 거기서 정확한 부지의 호수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아직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83만 호에 대한 정확한 체감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들을 보니까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서울의 공공개발이 가능한 총 물량이 281만 가구이고 222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그 정확한 부지가 선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 거기서 또 얘기 나왔던 게,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과 연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발표하면 당연히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요,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는 사업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한 사람은 아파트 우선 분양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현금으로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하는 사람이 현금 보상을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 대책은 마련됐다고 하면 부지를 발표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체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발표에 대한 호수에 대한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단지 이 체감에 대해서 나오는 물량들이 정확하게 시장에 나온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추후 진짜 입주까지 이어지는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 주변 부동산 시장에는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잠시 발표된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숫자도 숫자지만 계획도 계획이고 실행이 되는 게 항상 중요한데요. 지금이라도 공급 대책을 확보를 했으면 정확하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부지들이 나오는 게 거시적인 것도 거시적인 거지만, 당장 1, 2년에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정권하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 정권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거지, 후보지들 리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222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발표를 하시고 당장 그 지역의 가격 상승은
따를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는 안정화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잖아요. 발표된 이후에 주택이나 토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현금 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시그널을 시장에 진짜 공급 물량 숫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지만요. 정확하게 실행이 돼서 입주까지 이어지는 물량이 나올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한번 읽어본 느낌은 정확하게 아직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부동산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전해지는 것처럼 공급이 좋은 지역에, 교통이 좋은 지역과 편의시설이 모이는 지역에 공급이 늘어나면 당장은 그 지역에 급등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과열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입주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니라 적은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발표한 물량만큼 크게 확대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화에는 부동산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얘기 드리지만 정확하게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급 시그널에 대한 그러한 발표는 전과는 좀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늦은 게 가장 빠른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 정권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음 정권하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얘기 드리고 단지 올해나 내년까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말씀드렸고요. 또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합원이 얼마나 따라주느냐 그거에 따라 성패가 걸려 있는데 그 호수에 연연하지 말고요. 말 그대로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상황 자체도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얘기 드리는 게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층수를 높여주면 당연히 세대수는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거에 대한 그 주차 대수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세대수에 초점을 맞췄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한 세대수에 초점을 맞췄을 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차 대수도 따라야 되는데 그만큼 높아진 거에 대한 주차 대수는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하철과 연계하는 그러한 거를 마련해 주면서 주차 대수를 적용을 안 시킨다는 얘기는 아파트에 대한 쾌적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요새 가장 민감한 게 층간소음도 층간소음이지만 주차 문제로 굉장히 그 이웃 간에서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까운 좋은 지역인데 보통 세대당 차들 보면요 4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한 대가 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세대수 주차 대수가 적어진다는 거는 기존보다 늘린 양에 대한 확보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쾌적한 주택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전체적인 발표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에 대한 그런 발표는 저도 이런 발표가 진작에 나왔으면 시장에 지금처럼 폭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 드리고 지금 정권 4년차 5년차 돼서는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너무 늦었다는 한편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마지막으로는 다음 정권에 대해서도 부동산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단지 정확한 플랜과 그 부지가 나와야 되겠지만요. 오늘은 이사 대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마우스였습니다.